아, 저분이 또 왔네. 게스트 명단에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저 여자 좀 눈에 익지 않아? 연예인인가? 연예인이라면 뭐 여기 규칙을 모르면 쫓겨나는 게 당연하지. 야, 보안팀. 저쪽 테이블에 앉은 손님 불쾌하게 굴지 말라고 전해. 잠깐만요. 혹시 저를 찾으신 건가요? 문과영이 조심스럽게 바텐더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미 가벼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손님, 지금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은 회원제예요. 바텐더의 말투는 매끄럽고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듯했지만 눈빛은 분명히 차가웠다. 추가 주문은 안 받게 습 다른 곳으로 가주시죠.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음악 소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곁에 있던 한 남성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저거 혹시 문과영 아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 맞잖아. 맞네. 근데 왜 저렇게 무시당하는 거지? 친구가 답했다. 직접 사인이라도 받아볼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 바텐더는 문과영을 향해 다시 말했다. 저희는 지금 이벤트 중이고 예약 고객 위주로 서빙하고 있습. 손님 같은 분께는 따로 준비된 서비스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 여기서 음료 한 잔 시켜 마셨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과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바텐더가 살짝 코웃음을 치듯 대꾸했다. 손님은 아까도 제게 오셔서 시그니처 칵테일을 주문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재료가 다 떨어져서 못 드립니.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기다렸고 다른 분들도 계속 시키고 계시던데요. 문과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주변에서 두어 사람이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아니, 저 바텐더 왜 저렇게 공격적이지? 서비스직이면서 그러게, 저 배우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무시당하나? 바텐더는 한숨을 쉬고는 손가락으로 바 뒤에 걸린 고급스러운 메뉴판을 톡톡 두드렸다. 이 바는 조금 특별해요. 소위 트렌디 바라고 해서 아무나 와서 시키고 싶은 걸 다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곳에서 뭘 마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과영이 다시 물었다. 네, 그렇습.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손님을 응대해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바텐더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손님들이 다 VIP고 특별 대우가 필요한 분들입니. 거기에 문가영 씨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가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제 이름을 아시네요. 뉴스나 인터넷에서야 자주 뵙죠. 근데 이 배 와서 그 이름만 들이댄다고 서빙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게스트들도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서 슬쩍 촬영을 하려는 분위기였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소공어렸다. 저게 실화냐? 문과영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거부하나?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여기 뭔가 알력 싸움이 있는 것 같던데 하고 대답했다. 바텐더는 바 너머로 잔을 닦으며 시종일관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안 받을 거예요. VIP 카드가 없으면 문과영 씨라도 소용없어요. 문과영이 억울한 듯 물었다. 아니, 처음부터 여기는 멤버십 바라고 들은 적도 없고 저도 지인이 추천해줘서 들어온 거예요. 입장도 문제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유명인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거부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바텐더는 희미하게 미소 짓듯 하더니 문과영 씨, 여긴 누구도 예외가 없는 철저한 멤버십 바예요. 혹시 본인이 대한민국의 톱스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우린 더 큰 손님들이 많습니다. 라며 매몰차게 내뱉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 손님이 용기를 내어 끼어들었다. 이봐요, 바텐더님.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녀가 원래 여기에 있던 손님이기도 하고 이미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있었잖아요. VIP 규칙은 처음부터 안내하셨어야죠. 그러자 바텐더가 그 남자를 돌아보며 눈을 흘겼다. 손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 그리고 이 규칙은 내부 방침이에요. 저분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제 권한으로는 서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 문과영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고
조명이 번쩍거리는 바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그러게, 여기가 그렇게 배타적인 곳인 줄 몰랐는데 나 같아도 기분 정말 나쁠 것 같다. 문가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다 말고 바텐더를 다시 바라보았다. 제가 그렇게까지 눈의 가시처럼 보이시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텐더가 피곤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문가영 씨, 그냥 돌아가 주세요. 여긴 당신이 어울릴 곳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훅 치솟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 애썼다. 그럼 제가 만약 다른 VIP의 초대를 받아서 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뭐,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텐더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TV에서만 보던 연예인이 이 정도 대접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팬들이 늘 예뻐해 주니까 본인이 대단한 줄 아시는 모양인데 실상은 좀 다르죠. 그 말에 주변에서 작게 오 하는 감탄에 가까운 탄식이 새어나왔다. 노골적인 멸시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윽고 한 구석에서 촬영하던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거 아냐? 큰일 나겠는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문가영이 뭘 잘못했는데? 저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실제로도 봐, 안 여기저기서 휴대폰이 들어올려지고 있었다. 몇몇은 라이브 방송이라도 키려는 듯 화면을 세팅하는 모습이었다. 문가영은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바텐더와 다시 마주 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손님으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 여기는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하시는 건가요? 바텐더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돈 많은 재벌 2세가 매일 오는 곳이고 각종 사교 모임이 열리는 곳이에요.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도 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인맥이나 멤버십이 확실해야 해요. 그러나 문가영 씨는 그냥 유명할 뿐 아닌가요? 재벌가 딸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스타도 아니고. 그 순간 뒷테이블에서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어떤 사람이든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테이블에서도 거들었다. 맞아요. 여긴 한국이고 보통은 손님이면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문가영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바텐더를 바라보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혹시 제가 어떻게든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텐더는 눈을 굴리며 사과는 필요 없고요. 단지 우린 VIP 분들을 상대해야 하니 당신은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 자꾸 여기에 남아 계시면 저도 곤란해지고요. 라고 잘라 말했다. 그때 뒤쪽에서 매니저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힐끗 문가영을 보더니 바텐더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나?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잖아. 바텐더가 낮게 대꾸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그런데 저 배우라는 분이 BP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서빙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매니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문가영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특별히 초대한 손님들이 있어서 내부 규정이 좀 엄격합니. 혹시 정식 초대를 받으셨다면 초대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가영은 움찔했지만 곧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초대장을 받지 않았습. 그러나 제 지인이 이 바에서 괜찮다고 했고 입장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제게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아마도 입구 직원 쪽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 규정이 꽤 엄격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이미 들어오신 상황이니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준비한 자리에서 추가 주문 없이 편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게 조치해 드릴까요? 바텐더가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그러면 다른 VIP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격하게 확인하냐고. 문가영은
매니저와 바텐더를 번갈아 보며 난감해했다. 그냥 음료 한 잔 주문하고 조용히 얘기하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절당하니 제가 너무 초라해지네요. 그리고 아직 저한테 주문을 받으시는 걸 공식적으로 막을 만한 규정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 사이에 우연히 옆에서 영상을 찍던 젊은 여성 한 명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런 건 진짜 공론화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예인이라면 오히려 더 잘 대우해 줘야 하는 거 아니고 아니더라도 일반 손님이면 똑같이 대해야지. VIP만 대우한다니 어이없네요. 그의 친구가 달래듯 소공어렸다. 좀 작게 말해. 괜히 당신이 퇴장당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도 말은 해야지. 저 사람 지금 무시당하고 있잖아.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드느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바텐더의 태도에 대해 구시렁댔다? 연예인이고 뭐고? 기본적인 예의 정도는 있어야지. 매니저가 손짓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격앙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문가영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거절당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제가 조금 전부터 쭉 정중히 말씀드렸는데도 이유도 없이 어울리지 않는다고만 하시니 바텐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유는 분명합니. 우리는 VIP 전용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당신 같은 손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솔직히 말해서 요즘 TV 나오는 연예인이라고 해봤자 특별할 것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거절하는 게 정상인가요? 문가영이 되물었다. 정상이든 아니든 여긴 그렇게 운영됨니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 가세요.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봐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돈 내는 고객이면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하는 거 아니요? 나도 입에서 자주 모임을 갖는 단골인데 오늘은 지인 모시고 왔다가 이게 뭔 망신입니까? 바텐더가 살짝 뜨끔했는지 얼버무리며 대꾸했다. 손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 여기 내부 규정이면 다야? 지금 이걸 보니까 그 규정이라는 게 결국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만 받겠다는 거 아니요. 이분이 못 먹고 살 만큼 돈이 없는 분도 아닐 텐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합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보단 재벌들이 더 권력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매니저가 땀을 흘리며 난감해했다. 자, 진정들 해주세. 저희 파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바텐더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이런 논란이 생길 줄 몰랐습. 다만 저는 내부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조금씩 기가 죽은 듯했다. 그제야 매니저가 문가영을 향해 다시 몸을 살짝 숙이며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사실 이 바의 운영 정책이 일반 대중들에게 친절한 곳은 아닌 건 사실입니. VIP 전용 멤버십이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건 도를 넘었네요. 문가영은 매니저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럼 매니저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여기에서 음료 한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니저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규정상 제가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 다만 지금처럼 논란이 생기는 게 더 배해가 될까봐 제 입장에선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바텐더가 언짢은 표정으로 매니저를 보았다. 규정 파기할 건가요? 매니저가 헛기침을 하며 그렇다고 규정을 모르는 척 무시할 순 없잖아. 다만 이미 손님이 들어오셨고 마시던 음료도 있었으니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 라고 제안하자 바텐더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 영상을 찍던 이들이 웅성거렸다. 지금 이거 완전히 역대급 장면 나온다. 그래, 매니저도 곤란해 보이네.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고.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렸는지 벌써 댓글 달리기 시작했어. 저런 곳은 불매해야 한다고 난리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가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저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이든 아니든 손님이잖아요. 돈을 내고 마시고 싶으면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연예인이라고 더 특별히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고객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잖아. 바텐더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아니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규정을 바꿔요. 그냥 이분이 언론 플레이해서 우리 바 이름 더 알리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문가영은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다. 언론 플레이요? 제가 뭘 얻으려고 여기서 이 수모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한 명의 손님이고 저를 차별하시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이에요. 주변에서 더 큰 동요가 일었다. 대체 저 바텐더는 왜 저렇게 적대적이지? 아마도 연예인을 보면 막 으스대는 사람도 있잖아. 괜히 우리 바가 더 우월하다고 과시하는 듯. 바로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제가 이 바 멤버십 보유자입니. 그리고 문가영 씨의 팬이기도 해요. 혹시 제가 초대하는 손님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바텐더가 그녀를 알아본 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물론 이사장님 손님이라면 정식으로 응대 가능하죠. 이사장이라 불린 여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텐더를 바라봤다. 그럼 규정상 아무 문제 없겠네요? 바텐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 어쩔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이사장이라니 누군가 했더니 재벌급 인사인가 보다. 그럼 결국 돈 많은 사람의 초대가 있으면 문제가 없단 소리네? 이사장 여성이 다시 한번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일로 많은 분들이 불쾌함을 느꼈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특권 의식과 차별을 여실히 보았으니까요. 바텐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텐더는 입술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 전 그냥 제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문가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습. 손님은 누구든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아야 해요. 설령 여기가 철저한 멤버십 바라 해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안내를 해주셨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매니저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맞습, 우리도 평소에 이런 식으로까지 강경하게 손님을 몰아내진 않아요. 오늘 뭔가 바쁜 이벤트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바텐더가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끄덕이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는 작은 박수를 쳤다. 이제야 뭔가 결말이 나는 것 같네. 그래도 이미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 파장도 클 거야. 문가영은 시선을 매니저에게로 돌렸다. 저는 계속해서 비난받고 싶지 않지만 이 문제는 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사람만 VIP가 될 수 있다는 것. 규정이 있다면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로서의 기본 태도 문제까지요. 매니저가 움켜쥔 손을 풀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 오늘을 계기로 내부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규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지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대며 그렇게라도 해야지. 맞아. 이런 식의 폐쇄적인 운영은 바의 명성에 도움이 안 돼. 라며 수군거렸다. 바텐더는 끝끝내 참아왔던 한숨을 토해냈다. 아까 제가 심했던 것 같습. 뭐라고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VIP는 우선이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규정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장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걸로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상처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알겠지요. 그 말을 듣고 바텐더는 작게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문가영 씨. 그리고 다른 손님 여러분께도 죄송합니.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문가영도 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 화를 참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사과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를 비롯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바텐더님도 규정이라는 굴레가 있었겠지만 조금은 융통성을 가져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매니저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손뼉을 쳤다. 좋습. 오늘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습. 우선 문가영 씨께 저희가 공짜로 칵테일 한 잔이라도 대접해드리고 모든 손님께 사과의 의미로 추가 음료 할인권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탄성을 내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오, 괜찮네. 이 정도면 바까 그래도 책임감은 있나 보네. 바텐더도 조용히 맞장구 쳤다.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문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그러면 저도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기보다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의 어려움도 그리고 고객에 대한 예의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맞다며 동조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와 벌써 SNS에 이 영상이 돌고 있어. 다들 바텐더를 욕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과해서 분위기 달라졌다는 식으로 실시간 올라온다. 라고 전했다. 매니저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진짜 폭탄이 터졌네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만큼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스태프가 뒤에서 달려오며 소리쳤다. 매니저님, 바깥에 기자들이 왔어요. 소문 듣고 급히 달려왔다는데요.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거렸다. 기자들까지? 이거 완전히 기사 나겠는데? 문가영이 밤중에 배서 쫓겨날 뻔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또 기사 뜰 듯. 매니저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더는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문가영 씨, 혹시 나가실 때 조심하시는 게. 문가영이 부드럽게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기자들이 묻는다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다만 이 배서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걸 함께 말해줄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걸 고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에 바텐더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저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오히려 저희 입장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다니. 주변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봐도 크게 변하겠죠. 그런데 바텐더도 공식 교육 같은 거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맞아. 규정은 규정이고 손님을 존중하는 태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매니저가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저희가 오늘 일로 많이 배웠습.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지 시스템도 강화하겠습. 그리고 VIP 정책도 너무 배타적이지 않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문가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저도 바텐더님과 매니저님의 입장을 이해합니. 어떤 곳은 정말로 내부 규정이 엄격하기도 하고 VIP를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처럼 일반 고객이거나 혹은 재벌가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받게 된다면 누구든 상처받을 거예요. 맞아요. 어느 관객이 나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돈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내 돈 내고 와서 그런 대접 받으면 기분 진짜 나쁠 것 같아요. 다른 이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젠 아예 VIP 전용이라 떳떳이 걸어 놓으셔야겠네요. 그러면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용 못해서 서운할 일도 없고 논란도 없을 것 같은데. 매니저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요. 저희 바의 컨셉이 유명세와 희소성을 내세우다 보니 이렇게 차별 논란으로 번진 것 같습.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바텐더가 문가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잔을 내밀었다. 이 칵테일은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시그니처인데 재료가 떨어진다고 했던 건 사실 핑계였습. 죄송해요. 한 잔 맛봐 주시겠어요? 문가영은 잔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정말로 사과해 주신다면 저도 이곳을 미워하지만은 않겠습. 앞으로 이곳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바텐더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은근한 안도감을 느꼈다.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찍던 영상이 마무리될 무렵 한 청년이 친구와 웃으며 말했다. 결국 대충 무마되는 건가?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 이건 시작일걸. 이 영상 다 퍼지면 이봐도 큰 반성을 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매니저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쏟아질 언론 기사와 SNS 반응이 두렵긴 하지만 또 그게 우리가 변해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문가영이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오늘 일로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누구나 손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때론 서비스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다 사람 대 사람인 건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장 여성이 곁에서 환하게 웃었다. 아까까지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두가 소통하는 자리로 바뀌니 참 다행이네요. 문가영 씨 말씀대로 손님에게도 직원에게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바텐더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도 오늘 실수를 통해 많이 배웠습. 규정만 좇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감정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이제 다 끝난 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큰 소동이었지만 결론은 좋게 났으니.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작게나마 음료 한 잔씩 무료로 제공하겠습.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작지만 성에 있는 사과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를 보냈다. 오, 이런 건 좋지. 공짜 음료라니. 그래도 손해가 크실 텐데. 아니요, 이 정도야 저희가 감수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겠습니다. 매니저의 눈빛은 결연해 보였다. 문가영은 잔을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저도 이 순간을 기념하겠습. 오늘 있었던 불편함과 오해는 모두 함께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할게요. 이제부터라도 모든 손님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바가 되길 바래요. 기자들이 문가영 씨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가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했다. 괜찮아요. 모두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반성하고 앞으로 바뀌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니 괜히 자극적으로만 쓰지 말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 몇 명이 다가오며 건배를 제안했다. 문가영 씨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랑 건배 한번 하실래요? 오늘 참 희한한 인연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문가영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그렇게 모두가 새로 제공된 음료를 들고 작은 원을 만들었다. 이사장 여성이 중심에 서서 부드럽게 외쳤다. 자, 모두 환영과 화해,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짧은 외침 속에 여러 감정이 섞여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녹화하며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다른 이도 그래도 이렇게 끝이 좋으니 다행이네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문가영은 잔을 홀짝이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텐더와 매니저에게 미소를 보내며 작게 말했다. 오늘 일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와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세.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텐더가 진중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 그리고 오늘 불편하게 해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도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다음번엔 오히려 저희가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습.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다 봤으니 분명히 이 바가 변한다면 칭찬할 거예요. 주변에서 또 한 번 작은 박수가 터졌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오늘 참 대박 사건이었다 라며 SNS에 올릴 문구를 생각해내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이사장 여성도 은은한 미소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서야 바 안의 긴장감이 완전히 누그러지는 듯했다. 조명이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음악도 서서히 볼륨을 높여갔다. 시간이 지나며 기자들이 몰려들자 스태프들이 대응에 나섰다. 기자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 간단히 인터뷰는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질서 좀 지켜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텐더와 매니저 그리고 문가영은 차분한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일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할게요. 방송이나 인터넷에 퍼진 영상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오해 없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문가영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과문까지는 자유롭게 하시고 저는 무엇보다 이곳의 행동이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에요.
누구든 손님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매니저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 감사합니 연예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니 확실히 언론에도 진정성이 전해질 거예요. 바텐더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다음에 오실 땐 제가 꼭 제대로 된 칵테일 대접하겠습. 오늘처럼 서툰 말 대신 미리 환영 인사를 준비해 놓을게요. 문가영이 살며시 웃었다.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한테든 좋은 태도로 대해 주세. 그게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바텐더는 결연한 어조로 답했다. 알겠습. 약속드릴게요. 그 사이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졌고 일부는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적지 않은 손님이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느낀 점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며 정말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본 것 같다. 문가영 대처 멋지다 등의 평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 반응을 곁눈질로 보며 매니저는 작게 웃었다. 결국은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이렇게라도 해결되어 다행입니. 어쩌면 오래된 관행을 바꿀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문가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또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주변의 손님들에게도 말을 건넸다. 다들 오늘 일로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 목소리가 작아도 모이면 힘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죠. 동의합니다. 라며 활기차게 답했다.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소란스럽던 바 안은 어느새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떠들고 웃으며 각자 마실 것을 즐겼지만 그 분위기 한켠에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을 떠나려는 문가영이 매니저와 바텐더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저는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밖에 기자들도 있고 할 말은 다 했으니 너무 대단하게 떠벌리고 싶지 않거든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인터뷰 부탁해도 될까요? 저희가 공식 입장 밝히기에 앞서 간단하게라도 조습 기자들한테 전할 만한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가영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만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세. 오늘 일은 누구를 매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배우기 위한 거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매니저와 바텐더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저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문가영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어갔다. 오늘 제가 받았던 상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누군가가 규정 밖이라는 이유로 혹은 VIP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맞아, 우리도 방관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되면 다음부턴 같은 문제가 덜 생기겠지. 문가영은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렇길 바라요. 저도 앞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잊지 않겠습. 그러니 우리 모두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봐요.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좀 더 따뜻하고 공감이 가득 담긴 박수였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문가영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이사장 여성의 배웅을 받으며 바문을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번쩍였지만 그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기자들에게 간단히 말을 건넸다. 오늘 있었던 일은 오해가 컸어요. 지금은 바측이 사과하고 저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됐습. 앞으로 이 바가 많이 변할 거라고 믿고 저도 이를 응원하겠습. 누구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모두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배서 어떤 식으로 사과했나요? 규정 위반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추가 대응은 없나요? 문가영은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고 짧게 정리해 주었다. 규정 자체가 있었던 건 맞지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서로 양해하고 개선할 방향을 찾았습. 더 깊은 이야기는 바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힐 거예요.
저는 그들이 반성하고 변하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모두 생각해 봐야 할 건 손님이라는 말은 단지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배우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언제나 그걸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등의 멘트를 남기며 취재를 이어갔고 문과영은 깔끔하게 인사를 마쳤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바 안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여파가 남아 있었다. 바텐더와 매니저는 몰려드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으며 일부 손님들은 그래도 오늘 일로 이바가 더 좋게 바뀌겠지라며 희망 섞인 말을 주고받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사건을 SNS와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특권 의식, 서비스 마인드, 공정함 같은 주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응원이 뒤섞였지만 공통된 합의점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반은 공식 사과문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실제로 VIP 제도를 재정비하고 일반 손님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매니저와 바텐더는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운 점을 솔직히 털어놓았으며 기존 고객들 역시 오히려 이런 혁신이 바의 이미지를 더 높였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문과영 또한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만 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유명인도 일반인도 결국 같은 사람이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기시켰다. 그날 저녁 한 SNS 라이브 영상에서 한 시민이 말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 이번 일을 보면서 한 명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알게 됐어. 주변 시청자들도 맞아요. 우리도 작은 일부터 노력합시다. 하고 응원 댓글을 달았다. 결국 그 트렌디했던 반은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과거에는 배타적인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사회적 반성과 개선으로 거듭난 곳이라는 평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물론 VIP 정책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서비스 태도와 규정 안내면에서는 훨씬 친절하고 투명해졌다는 후기들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과영의 용기 있는 주장 정도로 기억할 수도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나 혼자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가능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바텐더와 매니저,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바꾼 덕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낼 건가요? 문과영은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배우로서 유명세를 얻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걸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저는 계속해서 말할 겁니.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이렇게 해서 트렌디브에서 벌어진 차별 소동은 결국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VIP 멤버십과 일반인 손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건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랐지만 적어도 그 벽 너머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저마다 일상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떠올렸다. 나도 예전에 겪었는데 그땐 참지 말고 말했어야 했나 봐. 회사에서 혹은 가게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일들도 이제는 좀 더 목소리를 내봐야지.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람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그 마음 하나가 아주 작은 말과 행동이 모여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은 하나의 결론이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서 비슷한 일을 보게 된다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 그러면 분명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건넨 이 당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을 겪거나 보면 반드시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소동을 지켜본 모두가 바가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 사람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 목소리는 오늘도 곳곳에서 울리고 있었다.